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은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고든창 변호사의 말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미국 보수 언론인 데일리 콜러지에 한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의 핵심은 중국이 한국을 침투하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유세계의 최전선이다. 시진핑은 한국을 원한다. 하지만 굳이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지도자인 이재명이 중국의 침투에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동맹 세력, 조국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맹 세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단원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 동맹 세력은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지역구마다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면서 예상 밖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 너무 많아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한 관측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신이 한 일이거나 아니면 조작된 일이다. 하지만 신의 일은 아니었다. 한 가지 이유는 2020년 공공정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고든창은 관련 기사로 데이비드 은쿠 김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지난 1월 말 데일리 콜러지에 기고한 한국을 파괴하는 붉은 그림자 이런 글을 링크했는데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글입니다. 고든창은 계속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상대였던 윤석열의 승리폭이 일부 여론조사보다 더 근소하게 나타났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들이 있었다. 최신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선거가 한 번 정도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 차례 선거에서 놀라운 결과가 반복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부정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국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부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다. 이 당은 중국 당나라가 한때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지금도 그 7세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믿는 인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마치 중국 황실의 속국 또는 신하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들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든창은 이 글을 칼럼을 몇 개 파트로 나누어서 게재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린 글은 파트 1이었습니다. 얼마 전 10회 연례총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한국의 부정선거와 이재명의 독재를 강력하게 규탄했던 고든창이 한국 문제와 관련한 별도 칼럼을 몇 개 파트로 나누어서 기고하겠다는 것은 미국 보수 진영의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든창은 그러면서 X에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공화국 수호를 위해 단결해야 할 순간이다. 우리는 서울의 고위직에 있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용납할 것입니까? 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경고했던 글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들에게 이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트루먼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의 공산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면 아시아 전체가 결국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자주 했다. 특히 그는 트루먼 행정부와 디네치선의 대중국 및 대한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표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면 한국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중국을 잃는 데 이어 한국까지 잃게 된다면 미국은 태평양의 방어선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1949년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고 1950년 초
애치선이 한국을 극동의 미국 방어선 밖에 있다고 언급한 이후 이러한 경고를 더욱 강하게 반복했다. 이승만은 중국을 버리는 정책이 결국 한국 전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인 한국이 여러 면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 지금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시점이다. 라는 글입니다. 미국이 우물쭈물하다가는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글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망은 이미 5천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핵심적인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거의 성공해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고던창의 칼럼에서 관련 기사로 링크를 걸었던 데이비드 응쿠김의 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부터 현재의 한국 상황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 작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다면 어떨까요? 윤 대통령이 필사적인 조치가 사실 쿠데타가 아니었다면요. 저는 그가 입법 독재와 서서히 진행되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몰락이 한국과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현재 체제전쟁이라고 불리는 숨겨진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파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유세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국가 존립을 건 싸움입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서방을 선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3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그 대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 좌파 지도자 이재명은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재명은 나토 가입 요청을 거부했고 그의 당은 베이징이 악용할 수 있는 혐오 발언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집권하에서는 반중 시위는 혐오 발언으로 탄압받는 반면 급진적인 반미 시위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체제전쟁의 최전선은 바로 투표함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이 중요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논평가의 글을 리트윗하며 선거 부정 의혹이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습니다. 야당이 윤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추진한 약 29건의 탄핵은 수년간의 선거 부정 의혹을 은폐하려는 부패한 카르텔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통계적 그리고 물리적 부정행위는 명백하며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메베인 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을 분석하여 약 7%의 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은 마치 새집회 뭉치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투표용지 묶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표함에 넣어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표였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미국 대사는 한국이 공급한 투표기가 콩고와 이라크에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해당 투표기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 그러나 서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주류 언론의 지원을 받아 공정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낙인 찍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부패한 인프라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중국의 붉은 그림자입니다. 정보 분석 결과 중앙선관위 서부가 북한과 중국 해커들의 침입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의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암울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안정에 속지 마십시오. 한반도에서는 필사적인 자유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오직 중국에만 복종하는 꼭두각시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며 중국의 붉은 그림자가 이 불안한 지역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들으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통한 중국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중국 여행객들 짐 운반을 해주기 위한 예산 5억 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중국 관광객 환대 및 편의 제공, 예를 들면 주요 항만과 공항에 중국인 환대 부스 및 환영 행사, 그리고 간편 결제 이벤트 등의 예산으로 무려 58억 1,400만 원이나 책정했습니다. 이게 한국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국 예산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 그대로 중국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지만 미국이나 일본 역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붉은 그림자는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국가의 예산은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과의 환대를 위해 쓰이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